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어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이런 분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언젠가 결혼하면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될까 궁금하신 분, 아니면 연애보다 결혼 후 현실 부부의 모습이 좀 나는 궁금하다 하신 분, 그리고 그냥 미래의 나를 한번 상상해 보고 싶은 분. 네, 이번 영상은요,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이 이미 결혼한 후의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는 체험형 리딩입니다. 내가 결혼한다면 어떤 결혼 생활이 될까 재밌게 상상하면서 가볍게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키어타로입니다. 네, 리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이제 1번 오렌지 색깔 고르신 분들 있죠? 여기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나옵니다. 오렌지 레벨의 3번은요, 이 색에 끌리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은 새로운 변화와 설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나오고요. 요즘은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보다 즐겁고 활기찬 변화를 은근히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웃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꽤 커 보이고요. 그럼 이번 리딩도 그런 밝은 에너지로 편안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자, 이제 눈을 떠보니까 미래의 어느 아침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풍경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배우자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먼저 이제 일어나 늦겠다 하고 깨워주거나 내가 늦잠 자면 이불을 슬쩍 걷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심하면 5분 전부터 깨웠는데 또 잤잖아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이상하게 아침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챙기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커피를 내리고 한 사람은 세수하고 나오면서 식탁에 수저를 놓고 오늘은 비 온대 우산 챙겨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집입니다. 이게 펜타클 6의 모습이에요. 펜타클 6의 모습이고요. 큰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챙겨주는 사람. 내가 피곤해 보이면 물 한 잔 갖다 주고 퇴근이 늦으면 먼저 밥 차려 놓고요. 감기 걸리면 약부터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완두사가 나왔어요. 결혼식 카드거든요. 결혼식 카드이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집 분위기가 편안한 부부를 많이 보여줍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요, 둘은 진짜 오래 산 부부 같다. 참 진짜 집안 분위기 편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요. 둘 다 집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게 이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잠옷 입고 소파에 널브러져서 TV 보고 치킨 하나 시켜 먹으면서 하루 얘기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분들이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컵 10이 나왔거든요. 네, 이 카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익숙한 행복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아침마다 오늘 우리 뭐 먹을까? 퇴근할 때 우유 좀 사와. 오늘 늦어? 이런 대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이라고 나오고요. 별거 아닌 대화인데 그게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바보 카드는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배우자가 은근 장난꾸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괜히 지나가면서 머리를 헝클어 놓고 도망간다든지 주말 아침에 5분만 더 자 하다가 둘 다 2시간 더 자는 부부일 수도 있어요. 이분과의 결혼 생활은 이게 드라마처럼 매일매일 설레는 사랑이라기보다 친구랑 같이 사는 것처럼 편한데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카드를 종합해 보면은요, 미래 배우자는 이제 화려한 이벤트를 자주 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매일 밥 먹었어? 조심히 다녀와. 피곤하지?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런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부로 읽힙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장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카트는 누가 끌까요? 이걸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같이 마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는요, 생각보다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카드 하나 끌고 한 바퀴 도는데, 이거 꼭 필요해? 집에 이거 아직 있잖아. 이런 대화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마트에 보면은요, 마트에 가시면 충동 구매부터 하는 부부가 아니라 살 거 미리 적어오고 그거 위주로 담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한 분이 가격표를 정말 꼼꼼히 본다고 나옵니다. 이거 오늘 할인하네. 저쪽이 더 싸다. 행사 상품이네. 이런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라고 나오세요. 이 부분은 웃긴 게 카트를 끄는 사람도 거의 고정입니다. 네,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카트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격표를 보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담는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카트를 끄는 사람은 은근 힘들어요. 왜냐면 옆에서 잠깐 저기 할인한다. 이거 하나만 더 보자 하면서 계속 방향을 바꾸거든요. 결국 카트를 끄는 사람은요, 오늘은 또 뭐 사려고 하면서도 묵묵히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펜타클 4가 있어서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나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한 번은 꼭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을 보다가도 그건 다음에 사자. 이번 달은 조금 아끼자 우리.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클 5가 함께 나오면서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예전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어도 함부로 막 돈을 쓰기보다는 비상금이나 저축을 먼저 생각하는 분으로 나오고요. 근데 마지막 소드 7이 저는 좀 이게 웃기거든요. 이 카드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가 보여요. 분명 장 보러 갈 때는 오늘 우리 필요한 것만 사자라고 했는데 계산하기 직전에 슬쩍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를 카트에 몰래 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들켜요. 이건 언제 넣었어?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인터넷 쇼핑도 비슷합니다. 택배가 하나 왔는데 나 이거 처음 보는 박스인데 하면서 그거 얼마 전에 세일해서 하면서 괜히 말끝이 흐려지는 사람도 보이네요. 큰 돈을 막 숨기고 이런 사람보다 혼날까봐 작은 소비를 슬쩍 숨기는 정도의 귀여운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돈 때문에 싸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또 샀어? 그럼 너는? 이런 현실적인 티격태격이 많은 부부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같이 오래 잘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명품 하나보다, 비싼 명품보다 집안 살림을 하나씩 채워가고 통장을 같이 불려가는데 더 행복을 느끼는 부부라고 나옵니다. 네, 결혼 후 우리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뭘까요? 이번에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실 어떤 부부든 안 싸우는 부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은 뭘로 가장 많이 부딪힐까요? 카드를 보니까요. 레노먼드의 세 장이 나왔는데 먼저 낫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갑자기 욱하는 상황, 말이 툭 튀어나오는 상황을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왜 또 그대로야?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터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가는데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 카드가 그 이유를 말을 해줍니다. 나무는 오래된 습관, 생활 방식, 몸에 밴 성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양말을 벗어놓는 위치, 휴지 다 안 쓰고 갈아 놓는 거, 설거지를 바로 하냐? 나중에 하냐, 집안의 기준, 잠자는 시간이나 청소 스타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연애를 할 때 안 보이던 게 같이 살기 시작하면 매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남자 카드가 함께 있어서 이번 리딩에서는 배우자 쪽의 생활 습관이나 고집이 조금 더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왜 문제야? 이런 식으로 본인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요. 상대는 계속 쌓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릴 때도
배우자분이 그냥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부부의 싸움은 큰 배신이나 신뢰 문제가 아니라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서 생기는 현실적인 충돌입니다. 다만 카드를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낯은요, 빨리 부딪히는 만큼 오래 끌지 않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속에 담아두기만 하는 부부가 아니라 한번 이야기하고 또 평소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똑같아서 잘 맞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부부로 읽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 리딩, 이제 싸운 뒤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자, 이번에는요, 현실 부부들이 제일 공감을 할 만한 장면입니다. 싸우긴 했어요. 분위기도 싸움을 합니다. 말 안 해. 너랑은 이제 못했어. 이러면서 각자 딴짓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그 옆에 월드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문제를 질질 끌지 않는 카드입니다. 오늘 싸웠다고 내일까지 기분 상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이 강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중 한 사람이 결국 먼저 입을 엽니다. 아니, 밥 먹었어? 커피 마실래? 이런 식으로 사과부터 하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펜타클 10이 정말 현실적인데요. 이 카드는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속으로는 아직 서운해도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걸 며칠씩 끌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을 오래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분은 오히려 퇴근하면서 상대가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을 하나 사오거나 과일을 하나 깎아 놓거나 아무 일 없이 커피를 한 잔 내려주는 식으로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컵 에이스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세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요, 결국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미안. 내가 아까 말이 좀 심했네. 많이 화났어. 이렇게 감정을 숨기기보다 먼저 풀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상대방 분도 그 말을 들으면 오래 버티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말을 들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그래, 미안해 하면서 금방 마음이 녹아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삐지는 사람은 두 분 다 생각보다 없어요. 처음에는 둘 다 자존심 세운다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한마디만 건네면 금방 평소처럼 돌아오는 부부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부부는 싸운 다음 날이 되면 어제 싸운 이유도 희미해질 정도예요. 왜 싸웠지? 그러게 하면서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아니라 화해를 정말 잘하는 부부라고 나오고요. 감정을 오래 품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보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고 먼저 마음을 열주하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네, 배우자가, 그럼 우리 여러분이 같이 살게 될 배우자가 절대 포기 못하는 취미나 습관은 뭘까요? 보면은요, 이번에는 취미를 한번 볼게요. 게임일까요? 뭐 운동일까요? 여행일까요? 카드를 보는데 이분은요, 제가 카드를 봤는데 일하는 게 취미라고 나옵니다. 쉬는 날인데도 가만히 못 있는 분으로 나오세요. 오늘 좀 쉬자 하면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것만 정리하고 이것만 고치고 이러고 있어요. 펜타클 기사가 나와서요, 몸을 계속 움직이는 걸 편하게 느끼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집에 있어도 창고 정리를 하고요. 네, 베란다 정리하고 가구를 옮기고 전구도 갈고 공구도 꺼내고 뭔가 하나는 꼭 하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펜타클 에이스, 이 사람은요, 돈이 되는 취미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텃밭을 가꾼다든지 커피를 직접 내려서 마신다든지 뭐 목공이나 자동차 관리, 식물 키우기, 아니면 재테크 공부, 취미인데 왠지 생산적인 것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놀아도 이게 나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걸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컵 10번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 취미의 끝에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같이 이제 우리 집에 두려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혼자 낚시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주말엔 같이 고기를 좀 구워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드가 조금 웃긴데 펜타클 5번. 여러분은 옆에서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냥 좀 쉬라고. 당신 쉬는 날 맞지? 좀 뭘 또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 쉬는 날인데 배우자는 이미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 여러분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배우자는 김서방 맞다 하면서 드릴 들고 지나다닐 수도 있으세요. 갑자기 선반을 달고 수도꼭지 고치고 창고 정리하고 네 옆에서 보면요 취미가 고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도요 편하게 쉬는 여행지보다 저기 한번 걸어가 볼까? 뭐 시장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자 막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은 이제 속으로 제발 카페에서 1시간만 앉아 있자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분은 벌써 다음 코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은요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오히려 집안이 조금씩 좋아지고 가족들이 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뿌듯해하는 성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종합해 보면요 배우자가 절대 포기 못하는 취미는 단순히 게임이나 운동 하나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 자체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옆에서 한마디 하겠죠. 여보, 제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 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갈게요. 배우자분이 평생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요, 평생 듣게 될 배우자의 말버릇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분이세요. 나는 이런 것보다 우리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밥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우리 내년에 여행 가자. 뭔가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요. 그리고 월드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관계를 완성시키는 카드라서 평소에도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세요.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스타일보다 너도 같이 먹자. 같이 가야 재밌지. 이런 말을 더 자주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완드 3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은 현재 이야기보다 미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우리 휴가는 어디 갈까? 나중에 집은 이렇게 꾸며보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계속 둘의 다음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번 주도 안 끝났는데 싶을 정도로 벌써 다음 달 내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 먹다가도 우리 다음에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보자. 이번 겨울에는 여행 가자. 아니면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데 살아도 되겠다. 계속 둘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조심히 다녀와. 도착하면 연락해. 이런 생활 속에 걱정이 애정 어린 표현인 사람입니다. 네, 잔소리도 비슷해요. 물 좀 마셔. 늦게 자지 마. 이런 잔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걱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시작이네 싶다가도 어느 날 그 말이 안 들리면 오히려 여러분 허전할 수도 있다고 나오고요. 이분은 평생 여러분에게 가장 하는 말은 사랑 고백보다 우리 그리고 이제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말보다 생활로 보여주는 분이세요. 우리 밥 먹자, 우리 가자, 우리 해보자. 이런 평범한 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가 될까요? 보면은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겠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 과연 언제 그 마음이 가장 크게 될까요? 되게 의외라고 나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엄청 화려한 이벤트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왔어? 하고 반겨주고, 같이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웃고 그 평범한 시간이 어느 순간 가장 소중해집니다. 네, 위즈덤 오라클의 바이 더 북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관계의 기본을 정말 잘 지킨다고 나옵니다. 인사는 꼭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고 약속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최대한 지켜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당연한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네, 고마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엔
Nourishing Your Temple 카드가 참 따뜻하네요. 이 카드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힘들진 않았어.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는 분이시고요.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도 특별하진 않아요. 아플 때 옆을 지켜주고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순간, 별말 안 해도 내 표정 보고 오늘 힘든 일 있었지 하고 먼저 알아봐주는 순간,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 두 사람이 오래가는 비결도 보여요. 완벽해서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를 계속 돌봐주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나옵니다. 몸이 지치면 쉬라고 말해주고, 마음이 지치면 옆에서 들어주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같이 바람 쐬러 나가고, 서로를 방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마운 점도 결국 하나라고 나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세상에서는 각자 치열하게 살아도 집에 들어오면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우는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대단한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함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나오고 카드를 종합해보면 되게 화려한 가족 부부 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가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특별한 날도 아닌데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은 하길 참 잘했다. 그 한마디가 이 리딩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눈 떠보니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에 있었습니다. 리딩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리딩처럼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결혼 생활이 되길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키어타로입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이번에 옐로우 레벨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이게 무의식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색을 왜 골랐을까요? 이 색에 끌리셨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시작이나 좋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거나 앞으로는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노란색은 희망과 긍정의 색이기도 해서 사랑도 일상도 너무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딩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미래의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네, 카드를 보니까 배우자는 다정함도 있고 현실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분이라고 나오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잘 잤어? 오늘 피곤해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지만 다정한 말만 하는 분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빨리 준비하지. 지갑 챙겼어? 가스 밸브 확인했어? 이런 현실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콤한 말보다는요, 그냥 잘 챙겨주는 행동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타워 카드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집은 아침마다 한 번쯤은 우당탕탕 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여유롭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늦었다. 휴대폰 어디 갔지? 차키 못 봤어? 하면서 집안이 잠깐 전쟁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찾고 한 사람은 같이 찾아주고 그러다가 현관 앞에서 늦겠다 이러면서 둘이 동시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요.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결국 중심을 잡는 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배우자님이시고요. 괜찮아. 내가 운전할게. 가면서 사면 돼. 이렇게 당황하기보다 해결부터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맨틱한 영화처럼 아침을 시작하기보다 현실 부부답게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부부로 읽힙니다. 현관 문 앞에서는요. 점심 꼭 챙겨 먹어. 도착하면 연락해. 퇴근 늦으면 미리 말해. 이런 말이 매일처럼 오가고 바쁜 와중에도 마지막 한마디는 꼭 챙겨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미래 배우자는 다정할 땐 다정하고 할 말은 확실하게 하며 중요한 순간에는 든든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아침은 늘 완벽한 건 아니고 가끔은 우당탕탕하고 가끔은 허둥대면서도 다녀와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둘이 장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두 분이 이제 마트를 갔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보면은요, 카트는 누가 끌까요? 이건 카드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카트를 먼저 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면요, 내가 끌게 하면서 슬쩍 카트를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서 뭐 이거 담을까? 저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물건을 고르고 배우자는 카트를 밀면서 뒤를 잘 따라오세요. 중간중간 근데 그거 꼭 필요해? 이거 먼저 사자 하면서 장보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예, 오늘 뭐 살까? 이 한마디로 끝나는 부부가 아니고요. 먼저 계획을 세워요. 냉장고가 뭐가 남았지? 냉장고에 뭐가 남았더라? 이번 주 식단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 생각보다 굉장히 계획적인 부부라고 나옵니다. 황제가 나왔다는 건 돈을 이제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살림도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편이에요. 마트에 가도 필요한 걸 먼저 사고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현실파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마법사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카드예요. 장을 보다가도 이걸로 다른 요리도 할 수 있겠다. 이 재료 사면 며칠은 먹겠다. 이렇게 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집에 있는 재료까지 계산하면서 장을 보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교환 카드. 이 부분은 장을 보는 습관도 있어요. 매일 같은 요일에 장을 본다든지 항상 가는 마트가 있다든지 단골 코스가 딱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채소가 제일 신선해. 이 브랜드는 항상 사. 이 집 반찬이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만의 생활 루틴이 확실한 부부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은근히 잘 맞는 게 한 사람은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살까? 괜찮네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보다가 크게 싸우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부부는 왜 이렇게 장도 차분하게 보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이제 카드를 종합해 보면은요, 두 사람은 충동 구매보다 계획을 하고 즉흥보다 생활을 혼자보다 함께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로 읽혀요. 그래서 장을 보는 그 시간조차도 두 분에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나옵니다. 이제 두 분 결혼하면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뭘까요? 이제 결혼 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티격태격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한 이유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카드를 보니까요. 아니, 왜 그걸 이제 말해?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택배 하나를 시켰어요. 택배 왔네? 하면 응 하겠죠? 그럼 뭐 샀어?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긴 박스가 냉장고만 한데 이런 식입니다. 체크카드가 그 옆에 나왔거든요. 레노먼드의 체크카드. 네, 굳이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꽤 많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다고 나옵니다. 왜 그걸 말 안 했어?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니, 너는 그러는 게 더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물고기 카드가 나왔거든요. 역시 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야? 아니, 생각보다 안 비싼 거야. 얼만데? 아니, 얼마냐고 말을 해. 이렇게 가격을 실토하는 시간이 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매일 커피를 사 먹고 한 사람은 취미 용품을 하나씩 늘리고 서로 너도 만만치 않거든 하면서 증거를 들이미면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싸움의 시작은 항상 별거 아니라고 나옵니다. 휴지 떨어졌는데 말 안 한 거, 우유 다 먹고 안 산 거, 냉장고 열어보니 계란이 없는 거, 이런 거 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이 부분은 진짜 계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말 좀 하고 살자. 이게 핵심이에요. 한 사람은, 그 배우자분은 이 정도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여러분은 그걸 왜 나중에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나 이거 하나 샀어. 오늘 택배 하나 와. 생활비 이거 썼어. 이 한마디만 해도 싸울 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와서요. 카드를 종합해보면
이 두 사람은 사랑이 없고 막 그런 부부가 아니라 사소한 보고를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아주 현실적인 부부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싸우다가도 결국 그래 다음부터는 말할게 뭐 하면서 끝나는 모습이 제일 강하게 보여요. 싸운 뒤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자, 싸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꽤 크게 싸웠어요. 네, 분명 아까는 말하지 마. 못했어. 이러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오래 못 간다고 나오세요. 완드 6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은근히 지고는 못 사는 카드예요. 속으로는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자존심이 좀 살짝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이라고 나옵니다. 말은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서로를 신경 써요. 뭐 하는지 힐끔 보고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따라 나가고 물 마시러 나온 척하고 TV 보는 척하면서 계속 눈치를 봅니다. 안 볼 거야.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완드 4번. 결국 이 집은요 평화를 잃지 못해요. 집안 분위기가 어색한 걸 둘 다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밥 먹을래?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이제 화해의 시작이에요. 미안하다고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치킨을 시켜놓고 먹을래? 아니면 과일 깎아놓고 이리 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입니다. 두 분 다. 네, 사과도 끝까지 예쁘게 안 해요. 근데 두 분 다. 네, 사과는 안 하고요.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너도 좀 그랬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좀 둘 다 웃음 터지고 그런 식이거든요. 끝까지 삐지는 사람은 카드를 보니까 없습니다. 네, 왜냐면 데빌 카드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분명 이제 오늘은 절대 저 인간이랑 말 안 한다 다짐했는데 1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충전기 어디 있어? 이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침대 옆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다시 시작돼요. 결국 이 부부는 싸움을 오래 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없으면 답답해서 먼저 말을 걸게 되는 부부라고 나옵니다. 이제 배우자가 절대 포기 못하는 취미나 습관 한번 볼게요. 배우자의 취미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취미 하나에 빠지면 정말 오래 간다고 나옵니다. 특히 골프, 헬스, 러닝, 낚시, 자전거, 게임, 전자기기 이런 거 있죠? 이런 취미가 보이거든요. 하나를 시작하면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공부를 하고 후기를 찾아보고 장비를 비교하고 아주 전문가 수준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아니 그냥 이거 사 하는데 배우자분은 아니 이거 좀 더 보고 하면서 20분째 그 자기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 중입니다. 그리고 완도 6 때문에 취미를 하면 이분은 성취감을 느낀다고 나와요. 오늘 기록 갱신했어. 오늘 되게 잘 됐어. 아니면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은근히 칭찬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면 괜히 신나서 여러분에게 그 자기 취미의 설명이 그 지식의 설명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소드팔이 1시간만 하고 올게 라고 나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게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취미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펜타클 4번. 처음에는 좋아하는 취미니까 참 그냥 몰두하는 게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택배가 오고 며칠 뒤에 또 오고 여러분은 이제 결국 묻습니다. 여보, 집에 똑같은 거 택배가 3개가 왔는데 이러면 배우자분은 아주 진지하게 아니야 이건 똑같아 보여도 용도가 다 달라 이렇게 하실 거고요. 또 어느 날은 취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미 알 겁니다. 오늘도 한 30분 떠들겠구나. 그래도 웃긴 거는 이제 말로는 이제 그만 좀 해 하면서도 정작 취미를 나가는 그런 날이 되면 물 챙겼어? 다녀와 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투덜거리면서도 가장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배우자분은요, 하나의 취미를 오래 사랑하는 꾸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평생 옆에서 취미는 좋은데, 장비는 이제 좀 그만 사면 안 될까라고 묻지만, 이제 계속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는 걸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우자분이 그럼 평생 나에게 하게 될 말은 뭘까요? 자주 하는 말은 뭘까 보시면요. 말버릇이 조금 이분은 특이하다고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100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여러분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분이라고 나오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왜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이 평소랑 조금만 달라도 바로 눈치채는 분이세요. 누가 무슨 말 했어? 오늘 좀 힘들었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 9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말도 참 많이 해요. 기분 풀자, 분위기를 바꾸려고 장난도 치고 맛있는 걸 핑계 삼아 데리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펜타클 퀸 때문에 은근히 생활 밀착형 말버릇도 있어요. 필요한 거 없어? 내가 해줄까? 힘들면 내가 해줄게, 도와주는 게 익숙한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배우자분은 또 옆에서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요 잔소리를 하기 위해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말을 거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괜찮아?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세 마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참 잘했구나. 먼저 not for you 카드가 그 밑에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여기서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부부를 보여줍니다.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않고 저 집은 저렇대. 우리 부부는 왜 저렇게 못해? 이런 경쟁을 하지 않아요. 둘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분들이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Connect Your Womb, 이 카드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카드는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는 관계를 의미를 해요. 세상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집에서는 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도 이제 배우자분은 고생했네, 오늘은 그냥 쉬어 하면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사람 앞에서도 나는 아무리 부부지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오래가는 비결도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그게 너잖아 하면서 품어줍니다. 네, 이게 저는 제일 좋은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네,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점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 그 믿음 하나가 두 사람을 오래 함께 걸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이유는 매일 행복해서가 아니라 힘든 날에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이 결혼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어떤 모습의 나라도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결혼으로 읽힙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리딩을 좀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키어타로입니다. 3번 분들 리딩을 시작할 건데요. 이 핫핑크 카드 색깔을 여러분 왜 골랐을까요? 여기에 우리 여러분의 무의식이 투영이 돼 있는데요. 이 강렬한 색에 끌리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범한 일상보다 설렘과 변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나도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색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1번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네, 여러분, 이 집은 아침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완드 6번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경쟁하는 부부가 아니라 호흡이 잘 맞는 팀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먼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누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커튼을 연다든지, 한 사람은 물을 마시고, 한 사람은 커피를 준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천천히 씻으러 가는 시기예요. 내가 이거 할게. 나는 이거 할게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컵 상하 그 옆에 있거든요. 배우자분은요, 아침에 텐션이 바로 올라오는 분은 아니세요. 눈은 떴는데 영혼은 좀 아침에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배우자분은 좋은 아침 이렇게 대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생활 습관이 좀 많이 바뀐다고 나옵니다. 원래는 늦잠 자던 사람이 같이 아침을 먹게 되고 혼자 살 때는 대충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둘의 하루를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부부라고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드 퀸. 배우자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분이세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식물에 물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새 그 밝은 에너지에 따라 웃게 되는 날이 많아 보여요. 이 부분은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아가는 모습에서,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를 느끼는 현실 부부로 읽혀집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장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집은요, 딱 보면 오래 산 부부 같다고 나옵니다. 서로 뭘 좋아하는지, 집에 뭐가 떨어졌는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나오고요. 그럼 이제 카트는 누가 끌까요? 카트는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배우자는 묵묵히 카트를 밀면서 따라오는 그림이 보여요. 가끔은 다 담았어? 하면서 카드 안을 한 번씩 확인하는 현실파라고 나옵니다. 펜타클 10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장을 볼 때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집 전체를 생각하면서 장을 봅니다. 휴지는 떨어졌는지, 세제는 남았는지, 냉장고에 반찬은 있는지, 생활을 굴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 옆에 이제 힘 카드도 참 좋네요. 한 사람이 무리해서 돈을 쓰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건 다음에 사도 되지 않을까 하고 부드럽게 조율을 해줍니다. 네, 억지로 말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주는 부부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드 9번이 나왔죠. 웃긴 건 장을 보고 계산을 끝냈는데도 이분은 꼭 영수증을 다시 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거 안 사도 됐던 거 아니야? 은근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있죠. 네, 그러면 옆에서 괜찮아, 다 필요한 거 샀잖아 하면서 안심시켜 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아끼는 부부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현실적인 소비를 생각하는 부부라 나오고요. 마트에서조차 둘이 함께 살림을 꾸려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보이는 정말 생활감 있는 부부의 모습으로 읽힙니다. 결혼 후 우리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뭘까요? 네, 싸우는 부부는 없을 거잖아요? 네, 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드가 되게 현실적입니다. 배우자가 밖에 나가는 약속이 은근히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친구 만나고, 회사 만나고, 회사 사람 만나고, 모임 나가고, 동호회 나가고,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또 주말에 나가는 거야. 이 말을 한 번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G 카드가 있거든요.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요. 다음 주도 약속. 오늘도 약속, 다음 달에도 약속. 그러다가 여러분이 집에는 언제 있을 건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약속을 잡으면 배우자분이 우리 둘만 있는 시간도 좀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나오고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둘만 보내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 만났어 보다 우리 둘이 보내는 시간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 이 말이 더 자주 나오는 부부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또 이렇게도 읽혀요. 결정장애 때문에 싸움. 뭐, 오늘 뭐 먹지? 뭐, 어디 갈까? 뭐, 네가 정해. 아니, 네가 정해. 이런 대화를 하다가, 아무 데나 가 하면서, 이렇게 뭐, 결정장애 때문에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읽힙니다. 싸운 뒤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서로 삐져도 생활은 계속 된다고 나옵니다. 밥은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네, 청소도 해요. 할 건 다 하는데, 서로 삐져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먼저 완드 2. 그 상대방이요. 계속 여러분한테 말 걸 기회를 엿볼 거예요. 먼저 말을 꺼내면 안 싸울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클 2가 나왔죠. 이건 웃긴 건요. 두 분 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막 물 마실래? 뭐 리모컨 어딨어? 저기 이러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둘 다 빨리 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러버스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누가 거창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깨를 뭐 툭 치거나 뭐 옆자리에 앉거나 뭐 같이 TV를 보거나 이러면서 굳이 지난 싸움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 뭐 우리 그만하자 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화해 방식은 사과 한마디보다 다시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삐지는 사람도 없다고 나오세요.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에 서로 그런 순간에 손을 내밀다고 나옵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오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어 있는 부부로 읽히네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절대 포기 못하는 취미는 뭘까요? 네, 여기 취미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조금 특이합니다. 취미가 뭐 게임, 낚시 뭐 이런 것보다 집을 계속 손본다고 나오세요. 가구 배치 바꾸기, 인테리어 소품 꾸미기, 뭐 청소와 정리, 아니면 계절마다 집 분위기를 바꾸기 이런 걸 은근히 즐기는 분이세요. 앞에 리딩에서도 그 집에 활력을 주는 분이라고 하셨죠. 또 만드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집이라는 공간에 이분의 애정이 정말 많습니다. 쉬는 날이 오면은요, 소파 위치 바꿔볼까? 커튼을 새로 바꿔보자 하면서 계속 집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의 카드. 이 사람은 정리정돈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거는 딱 여기 있어야 되고요. 저기 있었던 거는 딱 저기에 있어야 돼요. 물건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혹시나 올려놓으면 어느새 그게 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지막 데스. 계절이 바뀌거나 혹시 뭐 배우자분의 기분이 좀 바뀌거나 이러면 집 분위기도 확 바꿉니다. 침구를 바꾸고 뭐 러그를 바꿔본다든지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또 바꿔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저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줄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니 이제 여러분은 소드 7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이번엔 말리지 말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려보면 같이 소파를 밀고 있고 액자를 같이 들고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분이 어때? 이게 더 예쁘지? 하면 입으로는 다 비슷한데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잘하네. 훨씬 낫긴 하네 하고 슬쩍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가 집을 꾸미는 총감독. 여러분은 토달거리면서도 끝까지 도와주는 조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배우자분이 평생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보면은요, 평생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여기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의외로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을 챙기는 말을 정말 자주 해요. 완두 9가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여러분이 무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장 듣는 말이 너무 무리하지 마. 그건 내가 할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소드 6이 나왔죠.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뭐 그냥 넘기자. 우리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좋은 것만 생각하자. 우리 이런 여러분을 안 좋은 감정에서 꺼내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버릇이 좀 화려한 애정보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마디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알았어 하면서 대충 듣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도 배우자님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 무리하지만 천천히 해. 어느새 이 두 사람 부부의 말버릇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배우자는요, 달콤한 말보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읽히네요.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럼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카드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개를 보고, 너무 예쁜 부부다.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부부는 특별한 날보다 앞으로의 행복을 함께 계획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웃습니다. 위즈덤 오라클에 비트윈 월즈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가는 카드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다음에 뭘 해볼까? 5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볼까? 우리는 다음 목표는 뭘로 해볼까? 이렇게 미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부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플랜 베케이션 카드가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이 부부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여행을 계획하는 시간도 정말 좋아해요. 숙소를 찾아보고 맛집을 검색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면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비싼 선물을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하며 여행 다니면서 함께 미래를 그리는 순간입니다. 오래가는 비결을 보면은요. 이 부부는 현재만 머무르지 않고 항상 둘이 함께 다음 목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 둘 카드의 공통점이에요. 작은 여행 하나. 새로운 취미 하나, 가보고 싶은 곳 하나, 이런 설렘을 계속 이 부부는 이어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늘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혼자였다면 상상으로 끝났을 미래를 함께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이유는 거창한 성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뭘 해볼까? 그 한마디를 평생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카드답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떠오르는 따뜻한 리딩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눈 떠보니 미래 배우자와 결혼에 있었습니다. 리딩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딩처럼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결혼 생활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어타로입니다. 4번 분들 리딩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색깔을 왜 고르셨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레벨의 1을 고르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은 평범하지만 오래가는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나오고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관계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초록색은요, 성장과 회복을 상징하기도 해서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영됐을 수도 있으세요. 저희 리딩을 이제 시작할게요. 1번 질문.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이분은요, 이 집의 아침 분위기가 앞의 리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배우자가 눈을 뜨자마자 로맨틱하게 안아주거나 계속 말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바쁘다고 나옵니다. 네, 눈 뜨자마자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하는 분이세요. 출근하고 일정 확인하고 가방 챙기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데 배우자분은 벌써 집안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둔자 카드 때문에 아침에는 말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네, 은둔자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잠이 덜 깨서가 아니라 원래 아침엔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대신 깨우는 방식이 조금 웃깁니다. 일어나. 한마디 해놓고 그냥 먼저 나가버려요. 안 일어나면 다시 와서 진짜 늦는다 하고 이불만 툭 건드리고 또 갑니다. 계속 애교 부리면서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완드 기사가 나왔거든요. 급한 날에는요, 5분 안에 나와, 늦겠다 하면서 본인이 더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덩달아 정신없이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소드 7이 조금 웃기는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무뚝뚝한데, 좀 은근히 장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늦잠을 자면 커튼을 확 열어버리거나, 입으로 슬쩍 걷어 가버리거나, 막
은근히 약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가끔은 다 준비해 놓고도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막 혼자 막 피식피식 웃고 있습니다. 네, 카드를 종합해 보면은요, 이 배우자분은요, 아침을 굉장히 알차고 빠르게 보내는 현실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매일 아침 5분만을 외치고 배우자분은 그 5분 때문에 맨날 늦는다니까 하면서 현관에 서 있는 아주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두 분이 마트를 가면은요, 장을 보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은요, 장을 보러 가면 한 사람이 꼭 사라집니다. 카트는 누가 끌까요? 여러분이 더 끌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배우자분은 카트를 끌고 얌전히 따라오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 하고 옆 코너 갔다가 이것도 새로 나왔네 하면서 또 다른 코너에 가 있어요. 여러분은 카트를 밀면서 여보 어디 갔어 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여기 하면서 신제품을 하나 들고 손을 들고 흔들고 있어요. 신제품 들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때문에 원래 사려던 것보다 예상 밖의 물건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거 할인 안 해. 한번 먹어볼까? 오늘만 세일이래. 결국 계획에 없던 물건이 슬며시 카트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은둔자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막 담는 사람은 아니세요. 이분은 은둔자 카드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하나를 담아도 후기를 보고 원산지 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마트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서 그냥 하나 골라 하는데 배우자분은 아직도 성분표를 읽고 있는 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소드 시종. 이분은요, 정보력이 또 엄청 빨라요. 1+1이나 신제품, 멤버십 쿠폰 이런 걸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여러분보다 어쩌면 직원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 또 들어와요? 다음 주 또 할인해요? 이러면서, 이 부부의 장보기는 참 재밌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은 카트를 밀며 이제 계산하자를 한 3번째 말하고, 한 사람은 잠깐 저기 하나만 더 보고 하면서 또 사라집니다. 결국 장을 다 보고 나오면 여러분은 한마디 합니다. 다음부터는 30분만 본다며 하면, 배우자분은 아주 태연하게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마트에서도 구경하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부부로 읽힙니다. 네, 결혼 후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뭘까요? 자,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티격태격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부는요, 근데 돈 때문에 싸우거나 사랑이 식어서 싸운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말 때문에 싸운다고 나오거든요. 말 때문에. 예를 들어 배우자분은 오늘 늦어 이 한마디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몇 시인데 저녁은 먹고 오는 거야? 왜 늦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금방 들어갈게라고 했는데 배우자분은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 연락인데 이런 게 은근히 서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반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같이 영화 보기로 했잖아.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아니면 당신이 한다고 했잖아. 이런 말을 서로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자체보다 왜 약속을 잊었어 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말투예요. 둘 다 나쁜 의도는 아닌데 말이 조금 직설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 좀 그래.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이 부부는 싸워도 결국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삐져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서로 웃으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유는 다른 큰 문제가 아니라 연락 한 통, 말 한마디, 작은 약속 하나. 아주 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는 쪽으로 읽히네요. 싸운 뒤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보면은요. 네. 이 부분은요, 의외로 싸우는 큰 싸움은 오래 안 갑니다. 먼저 완드 시종이 나왔거든요. 배우자가 먼저 슬쩍 말을 꺼냅니다. 네. 근데 웃긴 거는요, 사과를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작해요. 오늘 뭐 먹을 건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아니 지금 난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야. 진짜 능청스럽게 싶은데 배우자분은 그게 화해 신호인 거예요. 그 옆에 펜타클 7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근데 바로 안 풀립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나 아직 너랑 말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분도 계속 재촉은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기다려준다고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컵킹이 나왔죠. 결국 배우자가 먼저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은 괜히 했네.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나오세요. 그래서 끝까지 삐지는 분은 없어요. 한 사람은 먼저 말문을 열고 한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풀고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부부라고 나옵니다. 이 부부의 화해 방식은 억지로 바로 풀기보다 서로에게 시간을 조금 준 뒤 진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싸운 날보다 화해한 뒤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읽히네요. 배우자가 절대 포기 못하는 취미나 습관은 뭘까요? 보면은요. 이분은 가만히 집에만 있는 분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완드 기사가 있어서요. 활동적인 취미를 정말 좋아한다고 나오세요. 갑자기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캠핑이나 등산, 오토바이, 자전거처럼 몸을 움직이는 취미에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카드 때문에 한 가지 취미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사진에 빠지고 어느 날은 러닝에 빠지고 어느 날은 캠핑 장비를 알아보는 식으로 취미가 한 번씩 확확 바뀐다고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달 카드까지 나오다 보니까 밤 감성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에 드라이브, 별 보러 가기, 야경 사진 찍기, 어쩌면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미스터리 컨텐츠를 본다든지 이런 감성적인 취미나 이제 좀 밤에 하는 활동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에 빠진 거야?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은 이제 컵킹 카드가 옆에 나왔거든요. 신기한 건 말로는 또 시작이네. 이번에는 또 저 취미는 얼마나 갈까? 하면서 웃지만 막상 배우자분이 같이 갈래 하면 또 제일 먼저 따라 나서주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진도 찍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재밌어 하면서 가장 열심히 리액션을 그 취미에 대해서 해줍니다. 배우자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마다 제일 많이 좋아해주고 결국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분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미는 배우자가 시작하고 응원은 우리 여러분이 하는 그런 그림이 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으로는 그만 좀 해 하면서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하면서 미소 짓는 가장 든든한 이제 그런 응원해주는 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배우자가 평생 나에게 가장 하는 말은 뭘까요? 보시면요. 이분은요, 여러분이 조금 조급해질 때마다 꼭 한마디 한다고 나옵니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조금만 더 우리 생각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행맨카드답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완드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믿는다고 나와요. 여러분은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여보. 이러면 배우자분은 왜 못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또 말을 해줘요. 여러분보다 배우자분이 여러분을 더 믿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도 너답게 해. 난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이에요. 신기한 건 배우자가 거창하게 칭찬을 하는 분은 아니신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꼭 필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툭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 난 너무 든든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남자분이시면 이런 분이 내 아내라서 너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보는 순간 저도 미소가 지어질 정도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언제 가장 크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먼저 위즈덤 오라클의 No Place Like Home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에게 집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나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현관문을 들어오는 순간, 집에 왔다라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메이크업 밀 카드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또 정말 따뜻해요. 이 부부는요, 함께 밥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있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가는 비법도 특별하진 않아요. 둘이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집 꾸미고 장 보고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어느새 두 사람의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마운 점도 하나라고 나와요. 서로에게.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하루를 함께라서 따뜻한 하루로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이유는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카드답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조합이시거든요. 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눈 떠보니 미래 배우자와 결혼에 있었습니다. 리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리딩처럼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결혼 생활이 되길 진심으로 제가 한번 바라볼게요. 네, 다음 리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